이제 두 번째 연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한반도 영양건강 공동체 준비를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인하대학교 식품영양학 교수로 계시는 이수경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십니다. 응용영양연구실을 운영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2011년부터 인천 지역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어린이 급식과 영양 상태 개선에 아주 큰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국제 영양 관련 연구나 파견 업무, 정책 조언 등을 아주 활발히 하고 계시는데 대한지역사회 영양학회에서 국제협력이사, 학술이사, 총무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지금 통일보건의료학회에서도 연구이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아마 저희 통일보건의료학회에서 영양학자가 발표해 주시는 건 이번이 처음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이수경 교수님의 발제를 이제부터 듣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이수경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영양에 대한, 북한 영양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발표는 이렇게 4가지로 좀 구성을 해보았고요. 제일 첫 번째로 왜 영양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2가지로 제가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거는 뭐 모두 다 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는 것이죠. 좋은 영양 상태는 모든 건강의 아주 기초적인 기본 바탕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코비드-19 상태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부분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영양 상태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북한 영양에 관련해서는 마찬가지인 거죠. 영양 상태가 담보되지 않으면 좋은 건강을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이제 마지막에 제가 적어놓은 부분인데 생애 초기에 영양 상태가 전 생애 주기에 걸쳐서 영양 건강을 지배한다라는 굉장히 또 중요한 이론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해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로 제가 생각해 본 것은 이 북한 영양 상태 혹은 식량 상태가 그 자체로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지만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그 시작점 인트로를 하는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고난의 행군 시절에 이게 이제 국제적인 이슈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떤 인도적인 부분인가 하면은 또 지금 또 어떤 이게 진짜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북한에서 식량 상태가 또 좋지 않다라는 부분으로서 굉장히 북한에 대한 관심과 이슈잉을 할 수 있는 어떤 도구로도 많이 활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2번째입니다. 그럼 영양 상태와 영양 상태 지표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양 상태는 무엇인가? 라면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학문적으로 정의가 되고 있고요. 그럼 영양 상태를 알아보는 지표는 크게 2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식품 섭취를 통해서 영양 상태가 결정이 됩니다. 물론 다른 요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식품 섭취 상황을 보면서 이제 영양 상태의 지표가 어떤지를 알아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결과적인, 그래서 식품 섭취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 영양 상태가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식품 섭취 상황 지표들은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만 모았습니다. 더 많습니다. 많지만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들을 모았고요. 에너지 섭취 부족률은 그야말로 얼만큼의 에너지를 섭취하는가 이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에 있는 식품 불안정, 요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푸드 시큐리티, 뭐 식품 안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조금 더 다양한 어떤 사회적인 이슈까지 포괄하고요. 그 다음에 식품 섭취 불량 가구율, 이것은 영양적인 부분, 식사의 질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적정 섭취율은 주로 어린이 식품 그리고 이제 산모들의 식품 섭취 상태를 보고 있고, 완전 보유 수요율은 뭐라고 말할 그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영아들의 그 건강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활용되는 거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식품 안보에 관련해서 푸드 시큐리티에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익숙한 자료일 텐데요. 헝거맵은 이제 FP에서 매년 내놓습니다. 이것은 가장 최근 2020 버전이고요. 예, 보시는 것처럼 북한 어디 있는지 아시죠? 예, 가장 그 빨간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은 부분을 또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결과를 보는 그러한 지표는 이렇게 모아 봤는데 맨 위에 네 가지 먼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만성 영양 불량률, 스턴팅이라고 영어로는 표현이 되는데 한국어로는 정확하게 한 가지로 표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만성 영양 불량률로 표현을 했고요. 급성 영양 불량률은 영어로는 웨이스팅입니다. 두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저체중, 그다음에 과체중이 있는데요.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이제 왼쪽에 여러분들 보시기 왼쪽에 이제 스턴팅입니다. 이제 만성 영양 불량이고요. 요것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 생애 주기에 걸쳐서 굉장히 건강뿐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질 건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떠한 그 소셜 포지션을 가질 건지까지도 영향을 준다라고 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키가 작은 것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다음에 웨이스팅은 이제 체중이 굉장히 적게 나가는 것이죠. 왼쪽이 초록이 정상적인 거고 붉은색이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4번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오버웨이트, 오비스는 그야말로 키는 비슷한데 체중이 많이 나가는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빈혈 유병률은 그 앞에 제가 네 가지 보여드렸던 거랑은 좀 다른 것은 이제 한 가지의 미량 영양소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거죠. 익히 아시는 것처럼 이제 철분입니다. 물론 빈혈을 일으키는 것이 철분 부족만은 아니지만 개발도상국에서 빈혈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도 작용이 됩니다. 그리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높기 때문에 빈혈 유병률을 영양 상태, 신체 상황 지표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거의 이제 어린이 영양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데 이제 가임기 여성 아시는 것처럼 이제 2세의 건강 상태를 영양 상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머니의 가임기 여성의 특히 이제 임신 중도 중요하지만 임신 전의 영양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저렇게 단백질, 에너지, 영양 불량률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이제 아주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책을 참고해 주시고요. 대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은 그나마 좀 공신력 있는 자료들이 많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 때 공식적인 해외 국제 기구에 도움을 요청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니드 어세스먼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이루어진 국가 단위의 조사가 이제 믹스 혹은 저는 그냥 MICS라고 부르는데요. 그때 있었고 보시는 것처럼 거의 2년에 한 번씩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진행된 것은 2017년 MICS 6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MICS 1, 2, 3, 6가 있고 중간중간에 또 독립적으로 이제 MICS는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니세프가 주도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이제 DPRK 북한에서만 또 조사가 된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어떤 상황인가 보시면 이제 스턴팅 같은 경우는 지금 맨 왼쪽에 1998년도 자료를 보시면 62.3%입니다. 5세 미만 북한 영유아의 3명 중에 2명은 스턴팅이었었다. 저 때는 진짜 전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 가장 높은 스턴팅 레이트를 보였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2017년까지 보시면 굉장히 빠르게 감소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과 또 비교가 궁금하시죠? 한국은 사실 스턴팅이 문제가 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스턴팅 레이트를 집계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연구 논문에서 나온 것인데 한 2.5% 그리고 최근에 제가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은 저것보다 더 낮습니다. 2%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급성 영양 불량을 저희가 신경 쓰는 것은 웨이스팅은 정말
바로 영양적인 처치가 되지 않으면 사망으로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 수치도 아까 스턴팅은 60 몇 %였는데 지금 15.6%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WHO에서 제시한, 유니세프에서 제시한 그 분류에 의하면 가장 높은 수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웨이스팅 역시 굉장히 빠르게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웨이스팅 같은 경우는 정말 심각하게 빠르게도 나타나지만 빠르게 영양 지원이 되면 또 빠르게 이렇게 리커버리도 가능한 부분이어서 북한은 2017년 현재로 봤을 때는 그 아슬아슬하게 낮음과 매우 낮음 그 경계선에 있었습니다. 그 빈혈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위쪽에 있는 회색 선이 북한 영유아고요. 빨간색이 이제 한국 영유아인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상당히 차이가 있고요. 근데 이제 북한 영유아도 굉장히 빈혈률이 떨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근래에 들어오면서 살짝 다시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30%니까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태까지 이제 영유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영유아들은 굉장히 빠르게 주변 환경의 상태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영양 상태, 그 어떤 인구 집단의 영양 상태를 볼 때 어떤 대표적인 지표로 집단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궁금하잖아요. 성인들은 어떤지. 성인들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조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루어 짐작만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에너지 섭취 부족률은 어떤가? 요거는 FAO에서 이렇게 지표를 항상 내놓는데 뒤에 가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추정치입니다. 실제로 조사가 된 것은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그 2000년대 초반에 상황이 좋았을 때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꾸준하게 올라가서 가장 최근 자료를 보시면 47.6%가 어쨌든 섭취가 부족하다. 혹은 할 것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또 2명 중에 1명이라는 얘기인데 여전히 그러면은 뭔가 식량 부족이 존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거는 그냥 제가 약간 사족처럼 하지만 중요한 사족이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이제 영양 상태 지표를 굉장히 빠르게 소개를 해 드렸는데 이제 수치를 이제 해석을 하실 때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 전역에서 수준에서 일어난 영양 조사는 굉장히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방법론적으로서는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리고 국제기구에서 전문가가 나가서 어떻게 수집하는지 이런 것도 다 트레이닝이 돼서 됐기 때문에 좋은데 여러 학자분들이 약간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요런 거죠. 이제 최종적으로 가구를 추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한 집단에서 30가구 이렇게 뽑는데 그 30가구를 어떻게 뽑았을 것이냐. 이러한 거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표하시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외에 특히 이제 식량 사정이 어떤가라는 것을 봤을 때는 좀 추정치여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까도 잠깐 그 대사님께서도 지금 식량 사정이 조금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2019년에 굉장히 식량 사정에 대해서 북한 식량 사정에 대해서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은 이 19년 당시에 그 국제 기구들 혹은 연구자들이 같이 모여서 세계에서 식량 사정에 대해서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그러한 곳들을 집어 놓은 것인데 또 북한이 그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이렇게 신문 기사라든지 떴었고 그다음에 한국에서도 이런 인도적인 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궁금했죠.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진짜 식량 사정을 통해서 특히 저는 영양 상태가 더 안 좋아졌는가. 그래서 못 가니까 이제 갔다 오신 분들도 붙잡고 "어땠어요?" 라고 여쭤보기도 하고 했는데 별일 없었어요. 그래서 '왜 없었지? 그러면 식량 상태가 진짜 안 좋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이겁니다. 과거에는 진짜 배급에 많이 의존을 했었는데 그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북한 주민분들께서 인제 경험치가 쌓이신 거죠. 예. 그래서 또 제가 그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배급 보시는 것처럼 배급
식량을 구입하는 경로에서 배급은 첫 번째, 두 번째도 안 되는 거죠. 각자 도생의 역량을 키우셔서 저런 것들은 또 사실 공식적인 자료에는 집계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타격이 좀 적었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재현 부분으로 마지막 파트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영양건강 공동체 준비를 위해서 인제 제가 조금 생각한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건데, 왜냐하면 이제 고난의 행군 벌써 세월이 이렇게 됐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절에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됐습니다 벌써. 그렇다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3명 중에 2 명은 인제 영양 불량 경험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제 성인이 됐거든요. 그리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 바라는 것처럼 북한에서도 사회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은 건강 상태는 사실은 특히 인제 크로닉 디지즈 만성 질환은 걸릴 확률이 더 높다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보건 의료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찾아보니까 또 북한 노동신문에 인제 어떤 "어린이 영양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가 있어서 좀 넣어 보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이렇게 북한에서 식량 부족이라는 거가 어떤 키워드로 해서 그냥 찾아봤더니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사가 떠 있고 관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합니다. 지금 정말 어느 정도까지 식량이 안 좋은 건지. FAO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거에 의하면 한 2달 반 정도의 식량이 부족하다. 이거는 외부에서 받는 공식적인 원조까지 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소망은 2019 년처럼 이번에도 개인적인 역량을 통해서라도 좀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인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 인제 영양 상태를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어쨌든 식량이 부족해서이기 때문에 식량 증산을 위한 어떤 공동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식생활 개선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 근데 북한 이탈 주민분들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어떤 영양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옆에 인제 사진을 넣어 놨는데, 인제 북한 영유아를 위한 영양소 섭취 기준과 식사 제한 해 가지고 굉장히 소책자 같은 것도 제가 이제 윤지영 교수님하고 같이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은 제가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기억하시는 분들은 인제 많이 없으시겠지만 6.25를 거치면서 정말 극심한 영양 불량 사회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벗어난 모델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역량이 지금 쌓여 있기 때문에 이제 북한과 같이 교류를 통해서 같이 진짜 건강 공동체를 이뤄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취약 인구 집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은 좋아졌지만 여전히 영양 불량으로 인해서 생명을 위협받는 그러한 어린이들, 특히 어린이들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는 인도적 지원은 당연히 지속이 되어야 됩니다. 네,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려면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평화로운 공존과 이제 교류가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제 짧은 발표는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